예, 정경심 교수는 구속 후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이 조사 때마다 당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 바로 정 교수가 직접 사건 관계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검찰이 내민 녹취 파일 때문에 화면을 같이 좀 만나볼게요. 정선희 소장님, 요즘 혐의도 무조건 부인하고 있고 지금 검찰의 조사에 좀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 교수 측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놀랍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단단한 각오로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풀죽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검찰이 변호인들이 범죄물을 북리할 때마다 녹취 파일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거를 판사가 얘기할 때마다 그걸 틀어주고 그걸 배기할 때마다 부인할 때마다 또 틀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아니 어떻게 녹음 파일이 나왔을까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정경심 교수가 늘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나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연유로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흘러나온 얘기들은 그 녹음 파일 중에 하나가 WFM 주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요. 차익이 이제 주당 2,000원 싸게 샀으니까 더 못 받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정말 실제로 본인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녹취, 그래서 결정적인 핵심 증거 아니냐 이 녹취 파일 얘기가 나오는데 김사회 평론가님, 네. 그러면 혹시 이 녹취 파일에 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녹취 파일이 이게 통화 녹음이냐 아니면 핸드폰의 기기 녹음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통화 녹음이면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기기 녹음이면 남편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기기 녹음이어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거나 뭐 조국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그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게 예. 저거는 이득의 주체가 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경심 교수가 이거에 왜 개입을 했냐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이득 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누가?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차명 투자를 한 차명 정경심 교수. 투자의 정황을 상당히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지금 뭐 오촌 조카의 깡통 계약 이 얘기도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오촌 조카의 식 변호인의 얘기 화가 난다. 그러니까 죄는 정경심 교수는 죄가 없냐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게 그럼 앞으로 이 녹취 파일도 그렇고 오촌 조카 쪽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두 개인데 하나는 예. 저 오촌 조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에 대한 본인의 의혹 이걸 본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면 부인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의혹,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횡령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지금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 선회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처음 터졌을 때 조모 씨가 다 그 핸들링을 하는 거고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어떤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변호인 얘기는 왜 우리 보고 지금 저 사기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정경심 교수 측이 피해자인 걸로 가려는 걸로 난 알고 있었다, 뭐 예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오촌 조카 조모 씨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본인이 사기까지 피의자가 되면요, 이거 피해 액수가 10억이 넘어가요. 그럼 이거 특경 사기 추가입니다. 자본시장법 있죠, 특경 횡령 있죠, 특경 사기 있죠. 상당 기간 오래 있어야 됩니다. 조모 씨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조모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특경 사기 혐의까지 받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정경심 교수에게 좀 불리한 얘기들, 물론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은 이제 술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저도 그 오촌 조카가
이번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공범 두 사람을 몰아놓고 따로 이제 자백을 강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죄수의 딜레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의 특징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국 씨의 조국 전 교수의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경심 씨의 조카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불리하게 되면 반드시 협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말고도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쪽이 또 있습니다. 평소 조국 전 장관을 내 친구 조국, 국이 뭐 이렇게 부르면서 친분을 과시해왔던 진중권 교수가 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 위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제 조국한테 유리한 그 사실이 나오면, 증언 같은 게 나오면 당에도 다 연락을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동양대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조국 국위를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피도 눈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의리도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국이라는 표현.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한데 김상희 평론가 그렇죠. 예. 이 타이밍에 왜 진중권 교수가 물론 뭐 그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만은 왜 위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 말로 돌아가서 위조가 안 됐다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입증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누리꾼들께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과 저 정경심 교수 조국 가족 그렇게 그 두 부분을 보면은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을 그 부산대 의전원에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부산대 의전원과 조씨 일가를 놓고 보면은 이 입증 책임이 조씨 일가에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서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정당한 문서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진중권 그 교수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주제에서 이 인물도 짚어봐야 됩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황, 의혹이 하나가 포착이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예전에 했던 혐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상황을 보태야지만이 영장 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보면 결국 이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교사 채용하면서 2억 원을 지금 받았다는 혐의로 원래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또 돈을 더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건강, 즉 디스크나 이런 거 수술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휠체어 타고 한번 검찰에 출두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마 검찰 쪽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만약에 구속을 하면 이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제부터 웅동학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웅동학원 문제가 바로 조국 장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컴퓨터에서 실제로 이게 허위 그 소송 있지 않습니까? 캠코와 관련된 거. 100여 차례 캠코에서 이 청탁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관련해서 허위 소송의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컴퓨터에서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 문제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과 함께 웅동학원 문제도 함께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고비일 것 같습니다. 동생 얘기까지 그리고 부인 자충수가 된 정경심 교수 녹음 습관 얘기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